안녕하십니까, 동굴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놀러와서 렌트카로 미니쿠퍼 컨버터블 2018년식을 빌려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매 또는 렌트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렌트카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 사태 휴가를 맞이해서 렌트카를 빌리고 제주도로 놀러왔습니다. 지금 4박 5일째 여행을 하고 있고, 오늘 4일차인데 4일 동안 이 차를 타본 후기랑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이제 오픈카, 오픈 에어링에 관심에 있으신 분들이 이 차를 가격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실 텐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시간 차를 대여하는데 26만원 정도 비용이 나갔고, 지금 한 300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기름값은 한 3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따 영상에서 연비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미니쿠퍼 컨버터블 2018년식 기본 모델 차량이고요. JCW나 스포츠 모델은 아닙니다. 렌트를 통해서 4일 동안 운전해본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는 신차로 출고하게 되면 4천만원 중후반 정도 되고, 요즘에 중고가로는 인증중고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2,500만원 정도에서 3천만원 사이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 에어링, 오픈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차는 지금까지 77,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고요. 연비는 12.6km/L 정도가 나왔습니다. 휘발유 오픈카 중에서 연비가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옵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보시면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해주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사실 별다른 기능은 없고, 노래 음량이랑 노래 트랙 바꾸는 거, 그리고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계기판은 아직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다른 미니 모델과 동일한 센터 패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부분도 보시면 이건 단순히 이제 4개의 조명이고, 이 가운데는 뚜껑을 열고 닫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뚜껑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위에만 열 수가 있고, 지금 상태처럼 전체를 열 수 있는 두 가지로 있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싶으시면은 오픈을 반만 할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뚜껑을 반만 닫고 창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인 선루프처럼 이렇게 소프트탑이 반만 닫힌 상태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HUD도 반사판 형식이 아니고 계기판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오픈카를 즐겨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감성을 중시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하만 카돈 오디오가 있어요. 하만 카돈 오디오가 있고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JBL 오디오보다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차는 오픈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만 카돈 오디오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탈 이유가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차 문 옆에도 하만 카돈 오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패시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밤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꽤 조명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밤에 영상을 켰는데요. 달릴 때, 정차할 때 이렇게 센터 패시아 쪽에 조명 색깔은 달라지게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보이는 대로 손잡이, 그리고 발 있는 곳, 발밑 이렇게 있고, 센터 패시아 아래 USB 선이 있는 곳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디테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차 문에 내렸을 때 미니 모양이 이렇게 운전석 쪽에만 조명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낮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밤에 촬영을 했습니다. 감성을 중시하는 차다 보니까 오디오랑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쓴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토글 스위치들을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준비되어 있고, 대부분의 공조기들도 이제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지만 통풍 시트나 열선 핸들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포츠 그린이 있는데, 위에 이렇게 딸깍 하게 되면 모드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고, 아래로 내리면은 미드, 그리고 에코 모드, 즉 그린 모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측정한 12점대의 연비는 중간중간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린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엔진의 출력 반응성이 빨라져서 웬만한 고급 세단 못지않은 주행 성능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 성능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좌석 크기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제가 키가 180cm가 조금 넘는데 앞뒤 길이 같은 경우는 좌석을 뒤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지만 좌우 폭도 사실 굉장히 넓은 편은 아니고 가운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보시면은 이 정도, 휴대폰 1개 정도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역시 수동입니다.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오픈카다 보니까 창문을 여닫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운전석 창문, 그리고 조수석 창문, 그리고 이 창문 같은 경우는 앞뒤 창문 4개를 모두 한꺼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눌러보면은 이렇게 주차를 할 때 센서는 후방 센서는 있지만 이렇게 전방 센서는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차 사이즈의 컨버터블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할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수동 손잡이를 통해서 좌석을 앞으로 할 수 있고 이 공간을 통해서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뒷자리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 수동 이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은 넘어가거든요. 이걸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타야 돼, 직접. 전동이 아니어서. 이게 좀 굉장히 좀 불편한데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탑니다. 타고 앉은 다음에 딱 당기면 자리가 돼요. 여기 보여주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무릎 공간을 보면은 무릎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0-30분 이상 앉으면은 허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저 5분 조금 넘게 앉아 있는데 벌써 좀 신호가 오거든요.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간감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뒤에 앉기엔 좀 그래요. 근데 뒤에 웃기는 게 카시트도 있긴 한데 사실 애태우고 타는 차도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굉장히 좁기 때문에 카시트 꽂는 데가 있긴 있는데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아시겠죠? 짐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뒷자리에도 이렇게 빵빵하게 하만카돈 오디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여행할 때 감성은 그 어떤 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앞좌석을 접고 나가려면 이렇게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지금 차가 내리막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잡으면 알아서 이렇게 내려와요. 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앞사람이 잡아줘야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혼자 발로 밀면서 끙끙 일어나야 됩니다. 끙끙. 자, 이렇게 일어나서 닫고 뒤로 하면 고정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조작하는 게. 시트도 이제 모두 다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게 쉽진 않고요. 하지만 편한 점은 이 다리 및 쿠션을 길이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손잡이를 가지고 손잡이를 눌러서 앞으로 당기면은 이만큼 당겨지고, 여기를 누르고 밀면은 고정이 됩니다. 당기려면 다시 당기면 되고, 밀면 고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레스 도어로 되어 있어서 차 문을 닫으면은, 잘 보세요. 차 문을 닫으면은 알아서 창문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좀 고급차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트렁크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는 형식이 되고, 뚜껑을 여는 형식은 아니고, 보면은 공간은 이 정도 됩니다. 트렁크에는 사실 캐리어 큰 거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쌓아보니까 일반적인 중간 사이즈 캐리어가 2개 정도 들어가고, 캐리어 3개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골프백은 뒷자리에 1개 이상은 절대 불가능해요. 트렁크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 차는 안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제 제주도 해안도로 주행을 뚜껑을 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주행 성능이 좋아요. 가솔린 모델이고 기본 모델인데 보시면 정숙성은 이 정도 됩니다. 꽤나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꽤나 주행 성능이 좋아요. 이 엔진의 반응성이 굉장히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웬만한 고급 세단 못지않은 성능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역시 미니가 이제 BMW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주행에 대한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기름값 아까우니까 이렇게 또 바로바로 그린으로 해줘야죠. 평소에는 이렇게 그린 모드로 바꿔서 연비 주행을 하시면은 복합 연비가 12, 13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릴 수 있는 게 이제 아우디 카브리올레랑 BMW 430 컨버터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제규어도 있더라고요. 제규어는 흔치는 않고, 이제 오픈카를 구매하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미리 한번 이렇게 렌트를 통해서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오디오 감성이나 오픈 에어링 감성 말고는 장점이 아예 없는 차다 보니까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단점이 많다는 거죠. 이게 노래 치고 달리는 맛이 있어요. 승차감 이런 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박 5일 동안 제주도에서 타본 2018년형 미니쿠퍼 컨버터블 기본형 모델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